보시면 당연히 무형자산도 똑같은데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하여 상각할 수는 없어요. 오답무형으로 뭐가 나오면 10년이 나오는데 저희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무형자산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심하시고 오답무형 뭐라고? 10년, 20년이 답이에요. 또 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한다. 이거 당연히 맞죠? 자, 여기까지 봤고요. 2번 보시면 감가상각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 유형자산에서 배웠지만 기본적으로 무형자산도 모든 감가상각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다 쓸 수 있어요. 연산계법. 다만 이 감가상각 방법은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유형자산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에 따라 결정하는데 만약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결정할 수 없다면 무형자산은 미래 실제도 없는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어떻게 알겠어요? 해커스 같은 경우에 저 계약금 제가 앞으로 5년 동안 해커스에서만 강의한다고 하면 저에 대해서 상각을 해줘야 될 텐데 제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엔 반드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유형자산은 이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지만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결정할 수 없어. 그럼 무조건 정액법 쓰셔야 돼요. 시험 잘 나오고요. 잔존가치는 여러분 당연하지만 일반적으로 잔존가치는 0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하시면 되고 무형자산의 손상 나오는데 여러분 무형자산도요. 손상차손 인식하고요. 손상차손 환입도 인식합니다. 다만 하나만 좀 얘기해 봐야 되는데 우리 영업권, 굿윌이라고 하는데 영업권 좀 볼게요. 영업권이 뭐냐면 여기 여기 도시바가 있어요. 일본 기업. 도시바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요 도시바를 합병해 버린대요. 너 이거 아유 사이즈 작은 자식들 이렇게 하면서 삼성전자가 도시바를 합병한다고 할게요. 그럼 이 경우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도시바의 재무제표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을 장부 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로 바꿔주는 일을 하거든요. 왜? 내가 이 회사를 구입하려면 이 회사가 진짜 얼마짜리인지는 재무상태표 보면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 내가 다시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의 공정가치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했더니 도시바가 공정가치가 1,000억, 부채의 공정가치가 400억이라 자본의 공정가치가 600억 나왔대요. 자본의 공정가치가 600억이요. 그럼 삼성전자는 도시바를 인수하는데 얼마만 있으면 될까요? 600억만 있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전세 끼고 집 사는 경우에 실제로 전세금 빼고 나머지 차익만 지불하잖아요. 전세는 내가 얹으니까 내가 부담할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업을 살 때도 자산의 공정가치로 요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의 공정가치로 기업을 인수한다고요. 요 경우에 삼성이 도시바한테 1,000억을 주기로 했대요. 600억만 있으면 되는데 1,000억을 주기로 했대요. 그럼 400억은 뭐예요? 이게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합병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 이게 근데 뭔지 모르겠어. 이게 영업권이거든요. 그래서 영업권은 A기업이 B기업을 합병할 때 이 기업의 자본의 공정가치보다 돈을 추가해서 지불하는 걸 이 영업권이라고 해요. 뭔지 모르는 식별 가능하지 않지만 자산성이 있다고 보는 것들을 이 영업권이라고 본다고요. 그럼 이 영업권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저희 교재 볼게요. 영업권은 무조건 정액법으로 상각하셔야 되고요. 상각기간이 20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게 영업권은 무조건 정액법으로 상각을 해야 돼요. 왜?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돈을 더 준 거기 때문에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결정할 수 없어요. 영업권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기업 결합회계에서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희 회계는 1장과 2장, 3장이 있으면 3장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각 모든 장이 중요하고 1장부터 3장까지 있으면 1장 배워야 2장 되고 2장 배워야 3장 배우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게 개별 기준서별로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회독이 끝나기 전까지는 당연히 모르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지만 1회독 끝나고 나서 2회독을 하시면 다 이게 2회독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혹시나 해서 얘기하지만 이 회계 같은 경우엔 처음에 회계 수업을 들은 강사는 나쁜 사람, 가장 마지막 강사는 명강사가 되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영업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중에 기업 결합회계에서 요거 배우는 것만 2시간 동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무튼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최대 20년을 초과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만 환입은 절대로 인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상차손 영업권에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한다는 건 내가 내 스스로 영업권을 다시 만들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영업권을 만든다는 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처럼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처럼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같은 경우에도 자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영업권의 손상 이후의 환입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으로 봐서 절대로 환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권은 요 정도가 저희 시험에 무형자산 챕터에서도 나오고 기업 결합회계에서도 말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정리하실게요.